최근 이슈가 된 광장시장 큰 순대.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고기랑 섞었잖아, 내가 다 이거. 아니, 여기는 8,000원 써있어가지고. 써있다면 고기랑 섞으면은 섞어달라고 했어, 오빠? 유명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영상으로 광장시장의 큰 순대 논란이 터지자 해당 상인이 본인의 입장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내가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래. 나를 지갑 잡아먹으려고. 본인은 고기 섞어줄지 물어봤다. 섞어달래서 해줬더니 왜 10,000원이냐면서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 고기를 섞으면 돈이 추가된다는 것도 메뉴판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8,000원만 받고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장 상인회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입장이라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죠? 아주 입만 열. 해당 유튜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순대만 주문했고 고기 섞어줄지 묻지도 않았다. 심지어 고기가 섞어 나오지도 않았다고 함. 사진을 보면 간이 몇 개 올라간 게 보이시죠? 게다가 8,000원 받고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며 본인은 10,000원을 지불했다고 반박하였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광장시장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4년 2월 유튜버 떡볶균이 똑같은 수법을 폭로했습니다. 광장시장의 한 순대집에서 6,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하자 상인이 자연스럽게 모둠으로 섞어줄게요 라고 말하며 10,000원짜리 모둠 순대를 제공한 거죠. 손님들은 당연히 섞어준다고 하면 같은 가격의 내장을 섞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제할 때 10,000원을 요구하는 것이죠. 떡볶이는 이 사건 이후 2년 후인 2024년에 다시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똑같은 수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떡볶이랑 순대 하나 주세요. 네, 그대로 했습니다. 기본 가격은 올라서 순대 8,000원, 모든 순대 10,000원 그대로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 또다시 똑같은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스템화된 수법일까요?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이지 실제로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논란의 시작은 2013년 11월입니다. 유튜버 희철리즘이 베트남 친구와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1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는데 나온 건 고작 전 10개 정도. 베트남 친구는 너무 비싸다고 반응했고 한국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입니다. 외국인 친구 앞에서 뭔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었죠. 더 황당한 건 상인이 계속 추가 주문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적다, 더 시켜야 한다면서요. 이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넘기며 확산됐고 광장시장 상인회는 결국 해당 가게에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2023년 12월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직접 나섭니다. 12월 3일 종로구와 상인회, 먹거리 노점 상회가 칼을 뺐죠. 발표한 대책이 뭐였냐면 정량 표시제 도입, 먹거리 모형 배치, 미스터리 쇼퍼 운영, 사전 가격 협의체 신설, 월 2회 서비스 교육. 12월 21일에는 상인 서비스 향상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상인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친절, 가격, 위생, 안전 준수한다고 3번씩 외쳤어요. 마치 반성문 쓰는 초등학생 같았죠. 광장시장의 고질병,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화된 바가지 요금, 메뉴 바꿔치기, 정량 표시 거부, 강제 추가 주문, 최소 주문 금액.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마치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 결제 거부와 탈세 의혹. 2024년 8월까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9월에도 여전히 단말기 사용법을 모른다. 고장났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계좌이체를 강요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노점상이라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는 변명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노점을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세금은 안 내면서 장사는 한다?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겁니다. 세 번째, 위생 문제. 유튜버 이상한 과자 가게는 칼국수집에서 다른 손님 칼국수에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이미 사용된 면을 섞는 걸 목격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재사용 의혹이죠. 사실이라면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광장시장 먹자골목은 바닥에 박스를 펼쳐 깔고 그 위에 매대를 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기름이 튀고 음식물이 흘러도 처리가 쉽게 박스로 덮는 거죠. 위생 기준이 있긴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회성 관광객 의존. 광장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이 50%, 중국인이 20에서 30%입니다. 한 번 오고 안 오는 관광객들이 주고객이니까 단골 안 만들어도 돼. 한 번 벌고 끝이라는 마인드가 자리 잡은 거죠. 실제로 2019년 대비 2021년 광장시장 점포수는 16% 증가했지만 내국인 평균 고객 수는 15% 감소했습니다. 내국인들은 이미 떠났어요.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운 겁니다.
둘째, 노점의 높은 임대료. 한 상인은 노점 임대료가 300에서 400만 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 거죠. 셋째, 상인회와 지자체의 솜방망이 대책. 2023년 12월에 정량 표시제 도입한다더니 2024년 6월에도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리 쇼퍼 운영한다더니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영업정지 10일? 그거 받고 다시 똑같이 장사하면 그만이죠. 넷째, 노점 단속의 회색지대. 노점은 사실상 불법인데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된 곳이 많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장사하는 곳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왜 단속이 안 될까요? 정치적 이유? 표심 때문?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광장시장은 12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가지, 불친절, 위생불량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2년 전에 터졌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몇몇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인회와 종로구청,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진짜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광장시장은 결국 가면 안 되는 곳, 바가지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광장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